제가 이제 부동산을 좀 다루다 보니까 국토위가 발의한 법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네. 현 22대 국회가 2025년 7월까지는 이제 수정 가결이든 원안 가결이든 통과시킨 법이 12개가 넘는데, 네. 작년 7월 이후부터는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아니 대통령이 일단 정권 교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입법을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세 사기 관련 여러 법률에 이런 건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랑도 종종 교류를 하는데, 그 전세 사기 그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대단히 강조했던 네, 그리고 판결 과제 중에 하나인데 11호 대책 나왔던 국토부 장관 토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는 그래서 그냥 외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 더민주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 정당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뭔가 지금 이제 당권을 두고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제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국회 탓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 트루소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건데 어쨌든 야당 때문에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지금 다수 여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오늘 이거 TF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닥달을 하니까 TF 결국 만들었어요. 여야 합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왜 일을 이전에 너무 안 해서 그런 네. 거예요. 일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어도 진짜 그냥 좀 적당히 해야지. 이제 이렇게 그냥 한도 사실상 끝도 없이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태업파업하다시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올라왔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돕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엄청난 서포트를 하면서 대통령이 하는 그 행정을 이제 쫙 추진해 나가는 거를 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현재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병목이 현재 국회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여기서 일단 뭐 하여튼 뭐 화합을 해야 됩니다. 뭐 서로 지금 더 이상 다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박찬대, 한준호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겠지. 하나는 야 이제 너희들 그만해. 그런데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하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중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당 논의가 지금 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대통령의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들 그만해. 그러면 이제 이거 더 시끄러워지는 거다. 오래 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라고 격려를 해 주실까? 어떤 방향에서 가이드가 나갈지. 근데 단순히 이번에 통합 문제만 관련해서 이번에 만찬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아니 통합 문제도 얘기하겠죠. 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뭐 모든 대통령의 행위는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와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당심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못된 사람인데, 이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건데요. 공식도 있고 공식 비공식도 있고 섞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비공식도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바깥으로 새나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뭘 못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임 정도는 비공식으로 해도 돼요. 그냥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뭐. 그리고 참석자들한테 비공개이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근데 비공식은 아니죠. 외부에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근데 이거 벌써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쓰든 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뭐 통합을 위해서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와 반대 진영 뭔가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은 중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시점으로만 해석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실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 그래요. 이 대통령 자기는 별로 좀 하기 싫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갑작스럽게 하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취재해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자기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실제로 작년 한 10월 말경에 야, 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가.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국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둘 다 맞듣지 않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부정적이겠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청와대도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 파악하지 못한 속도로 갑자기 진행된 것은 결과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소위 말하면 그 8월 그 전당대회에 갈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 로망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네. 그렇죠. 당대표가 그러면서 이전에 김민석이 뭐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소위 말하면 정청래 대표 주변으로 사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 김민석 총리가 너무나 좀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로부터 급발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청와대 대체적인 생각이고 청와대는 그 때문에 사실 당황해하고 있는 이런 시선이 짙습니다. 이런 뭔가 굉장히 위태로운 초대였는지는 몰랐는데. 네. 아니 그 말씀 불편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체적으로는 민주진영에 있는 그 캐릭터들의 그 몸값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대통령은 거의 사실은 이제 예수의 행보를 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활을 했죠. 물리적으로도 죽다 살아났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거의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죽다 살아났고. 맞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의 그걸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완전 언더독이었는데 그런 기적을 세 번이나 보여주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설득당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이건 이 사람에게 하늘이 내렸나 보다 이런 설득을 당했는데 지금 현 범 전체 더 민주진영의 종합적인 인사들을 보면은 그 정도의 서사와 내러티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갈등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체격이 올라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싸움이 더 커져도 저는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시는 시장 이런 거 많이 보시는 틀이 이라 다른데요.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저 2층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네. 국민의힘이 양쪽 다 이재명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장동윤 또 정동영 또 자기 뭐 저 투표하라고 그랬다며 신임 여부에 대해서.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거기다 전제를 달았잖아요. 자기 정치 생명 너 걸고 나한테 상대편 재신임 투표 받을 사람 있으면 걸고 나한테 제안을 해.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너 죽고 싶으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 달게 들어가지고 재신임 투표하자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쪼잔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사실 할 거면 해라 이렇게 해야지. 사실 뭐 대통령 발언 중에 제가 저건 우리가 좀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민주진영에서 토론 과정이 어느 순간 되게 좀 날이 서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최 대표님처럼 이런 걸 통해서 몸집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야.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당 사정을 좀 들여다보게 됐으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사실 뭐 얼굴 붉힐 필요는 없는데 대한민국 우리 민주시민들은 정말 정치 고관여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실려. 그래서 이렇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팩트 파인딩이 잘 안 될 때는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신뢰하는 여러 이렇게 스피커들을 보면서 저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두 이야기만 듣고 확 경도돼 가지고 막 적대시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 대표님처럼 보는 시각도 상당히 신선하네요. 아니 생각이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또 묻어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묻어가시는 거? 장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당대표 도전할 거야. 최소한 내가 도전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대리인을 내세울 만한 누군가가 나와서 나하고 지분을 나눠 먹을 거야라는 계산을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더라도. 차기 당대표 내가 빠졌을 때 당대표로 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아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식으로 따지면은 당대표 1년 했으면 됐지. 또 다시 연임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됐는데 난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양쪽 다 이재명 대통령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안 되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거야. 서사가 없어. 이 서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사라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적으로 시대 정신에
부응해서 자기를 그렇죠. 던진 경우에 생기는 것들인데 여하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죠.